여러분, 오늘도 빨래를 마치고 뽀송뽀송하고 향기로운 옷을 꺼내셨나요? 그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가 참 좋으시죠? 온 가족이 입는 옷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그 냄새, 마치 집안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습관처럼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향기로운 섬유유연제가 매일 우리 피부와 폐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향기롭고 부드럽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조용히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절대 예전 방식으로 빨래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이유 모를 가려움증이 반복되는데 피부과를 가도 원인을 못 찾겠다는 분, 세탁 후 옷을 입으면 유독 피부가 따갑고 붉어진다는 분, 빨래를 개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눈이 따갑다는 분,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집에서 특히 증상이 심하다는 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섬유유연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섬유유연제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는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이 우리 피부와 호흡기에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피해를 주는지, 세계적인 규모의 독성학 연구들이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위험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대안도 드릴 테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자, 먼저 섬유유연제가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섬유유연제의 핵심 성분은 제4급 암모늄 양이온 계면활성제, 줄여서 쿼츠 QATS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쿼츠가 섬유 표면에 얇은 코팅막을 형성하면서 옷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정전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팅막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세탁이 끝나고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 화학 코팅막은 우리 피부와 직접 닿게 됩니다. 하루 종일 온몸이 이 화학물질로 코팅된 천에 감싸여 있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독성학 연구팀들이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 이 쿼츠 계열 화학물질이 단순한 피부 자극을 넘어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천식 환자들에게 쿼츠는 기도 과민 반응을 직접 유발하는 물질로 지목되었는데 대규모 임상 실험에서 쿼츠에 반복 노출된 실험 대상자들의 기도 염증 수치가 무려 6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매일 입는 옷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섬유유연제에는 쿼츠 외에도 더 무서운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향기의 정체 합성 향료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 상쾌하고 달콤한 냄새는 단 하나의 성분이 아닙니다. 업계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섬유유연제 향기를 만들기 위해 평균 80종에서 많게는 200종이 넘는 화학 화합물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향료 성분들 중 상당수는 라벨에 그저 향료라는 단 두 글자로만 표기됩니다.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합성 향료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독성학 전문가들이 수십 가지 주요 섬유유연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클로로포름을 포함한 25종 이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중 벤젠과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어떤 수준의 노출에서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는, 즉 아무리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한 물질로 분류된 1급 발암 가능성 물질입니다. 세탁기에서 옷이 건조되고 건조된 옷을 개고 옷장에 넣고 그 옷을 입는 모든 과정에서 이 휘발성 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우리 집 실내 공기 오염에 숨겨진 주범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환경 전문 연구팀이 일반 가정집의 건조기 배출구에서 나오는 공기를 분석했더니 향기가 첨가된 세탁 제품을 사용한 경우 7종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해 25종 이상의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의 배출량은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릴 때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수준의 화학물질이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집 안 공기 속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섬유유연제로 세탁된 옷과 피부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이 반응은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으로 화학 성분이 직접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한 부위, 즉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특정 향료 성분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소량의 접촉만으로도 심한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 피부과학 연구 데이터를 보면 섬유유연제와 드라이어 시트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최상위 원인 물질로 꼽히는데 분석된 섬유유연제 제품의 무려 90%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친숙한 제품 10중 8구는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는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결함이 있어서 일반인보다 외부 자극 물질이 피부 안으로 훨씬 쉽게 침투합니다. 섬유유연제 성분이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과하면 면역 반응이 과격하게 활성화되고 이미 만성 염증 상태에 있던 피부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과를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도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세탁 방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치료 효과가 더딘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섬유유연제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호흡기입니다. 우리가 세탁된 옷을 개거나 옷장을 열거나 또는 건조기를 돌리는 동안 공기 중에 방출되는 그 수십 가지 VOC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폐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호흡기 독성 전문 연구팀이 섬유유연제 배출가스를 쥐에게 직접 흡입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출된 실험 동물에서 기도 수축, 폐포 손상, 기관지 염증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체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리날룰과 리모넨이라는 향료 성분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물질들이 기도에 특히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두 성분은 현재 시중의 거의 모든 향기 있는 세탁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천식 환자분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규모 환경역학 연구에서 향기 있는 생활용품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천식 환자들의 발작 빈도가 노출되지 않은 그룹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즉 실제로 그 옷을 입지 않더라도 냄새만으로도 천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여러분 집 냄새에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거나 기침을 한다면 이것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섬유유연제 VOC는 코의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만성적인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를 유발하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집 안에서 유독 비염 증상이 심한데 외출하면 나아진다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섬유유연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체중 대비 호흡량이 훨씬 많고 면역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어른보다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몇 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하루 대부분을 잠자리에서 보내는데 섬유유연제로 세탁된 침구에서 8시간에서 12시간을 자면 얼마나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다가 자꾸 기침을 하는 아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는 아이, 아침마다 눈이 붓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침구 세탁 방식부터 바꿔보세요. 이 외에도 섬유유연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교란입니다. 일부 향료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계열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데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이런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그룹에서 생식 기능 이상과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 사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섬유유연제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래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섬유유연제 사용량을 대폭 줄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조사 권장량의 2배에서 3배를 넣으시는데 더 많이 넣는다고 더 부드럽고 더 향기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량 사용 시 섬유 표면에 화학 성분이 두텁게 쌓여서 섬유 자체가 손상되고 세탁을 반복해도 화학 잔여물이 충분히 씻겨나가지 않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권장량의 절반 혹은 그 이하만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연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은 바로 백식초입니다. 세탁기 섬유유연제 투입구에 백식초를 기존 유연제 사용량과 동일하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백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섬유에 남은 세제, 잔여물을 중화시켜 옷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주고 정전기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세탁 후 옷에서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조가 완전히 되고 나면 냄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잔향이 없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식초 500ml짜리 한 병이 1,000원 안팎이니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로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 시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 2스푼 정도를 세탁조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으로 세탁수의 pH를 조절해 세제의 세척력을 높여주고 섬유 조직 사이에 끼어있는 냄새 유발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수건이나 운동복처럼 냄새가 잘 배는 의류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에도 무해하고 환경에도 훨씬 친화적입니다. 이미 섬유유연제를 오래 사용해 오셨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7일 전환 챌린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 날에서 두 번째 날은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세 번째 날에서 네 번째 날은 사용량을 평소의 4분의 1로 더 줄이시고 이미 섬유유연제가 배어있는 옷들을 한 번씩 더 헹굼 사이클로 세탁해 잔여물을 최대한 제거하세요. 다섯 번째 날부터는 섬유유연제를 완전히 빼고 백식초로 대체하세요. 여섯 번째 날에서 일곱 번째 날은 베이킹소다를 추가로 함께 사용하면서 변화를 느껴보세요. 단 7일만 이렇게 하시면 피부의 변화, 호흡기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추가 팁을 드리자면 침구류는 특히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밀착해서 사용하는 침구에서 발생하는 화학 노출은 일반 의류보다 훨씬 큽니다. 침구는 가급적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무향 제품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세탁 후에는 반드시 여러 번 헹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탁 후 건조 시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서 VOC가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 옷과 침구는 무향 또는 저자극 세제만 사용하시고 섬유유연제는 완전히 배제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신생아와 영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 옷에서 나는 그 달콤한 향기가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의 연약한 폐와 피부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극소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호흡기도 건강하신 분들이 권장량을 지켜서 가끔 사용하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천식, 비염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섬유유연제 사용 습관을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부과, 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빨래를 하시는 그 정성과 노력 정말 소중합니다. 이제 그 정성에 안정까지 더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섬유유연제 대신 백식초 1컵. 7일 후 여러분 가족의 피부와 호흡기가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